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는요. 타이슨 푸드입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잘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고요. 3분기에는 오히려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계속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그 매출과 이익을 테스트 부분이 이제 맞추는 것이 미국 주식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게요. 이번 분기도 거의 70% 이상 기업이 매출을 부합시켰는데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매출도 부족했고요. 이익도 부족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15센트가 나왔는데요. 전망은 26센트가 넘어섰었던 것이죠. 매출도 135억이 예상됐는데 131억밖에 나왔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 조류독감 AI죠. 조류독감의 그 AI가 있어갖고 닭고기의 수요가 확 줄어들었던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었고요. 생산에도 차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크 가격인데요. 그 우리로 보면 이제 식당의 값은 많죠. 계속 올라갔지만 스테이크 가격, 원육 자체는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면 그 공장 이런 그 어떤 제품하는 쪽에서 한 서너 개의 공장을 셧다운하면서 일단 새로운 조정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큰 흐름이 없지만 특히 미국, 특히 유럽 쪽에서는 지금 소위 예를 들어서 그 베지테리안 열풍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타이슨 푸드 하면 북미 전 세계에서 2위 회사입니다. 그 육가공 쪽에서. 네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기업이 세계 1위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이 타이슨 푸드인데 우리는 이제 타이슨 푸드랑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예를 들어서 닭 관련 닭 튀김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시지나 이런 쪽 보면 뒤에는 마트 가서도 뒤에 보면 수입원 이제 국내 회사가 있겠지만 제조원은 타이슨 푸드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도 많이 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타이슨 푸드의 브랜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브랜드가 워낙 많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아쉽지만 실적에 대한 부진함은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도 썰렁했기 때문에 이거 뭐 예외 없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약속을 이렇게 좀 많이 맞추지 못했던 그런 숫자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네요. 네, 주가가 최근 들어 반등하다가 급락이 한번 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친숙한 기업이죠. 쉑쉑입니다. 흑자 전환은 못 참지.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느덧 제가 쭉 차트를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2배는 올랐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레스토랑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살아있는 걸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레스토랑 같은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좀 사상주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맥도날드도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주식 할 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쉑쉑 같은 거 비싸다고 약간 좀 꺼리시는 분도 있겠고 우리나라에도 다른 뭐 파이브 가이즈인가 이런 것 새로 들어와서 많이 핫하고 있고 뭐 아직 안 들어온 브랜드도 있지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깜짝 실적이 주당이익이 났지만 매출은 그렇게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늘 느낌은 상당히 좋게 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요. 미국 내 218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금년 내 또 70개에서 80개 정도 들여서 300개 수준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보면 이게 동부 맨하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동부에서 많이 있고 확실히 많네요.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인앤아웃이라는 것들은 서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에서 출신 있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고. 결국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지금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그런 쪽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마 드셔보신 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 또 어르신들은 이게 뭐 이렇게 비싸게 하는 있겠지만 그냥 뭐 먹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그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좀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 레이먼 제임스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로 좀 올렸고요. 올해 들어서 일반적으로 좀 목표 주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이번 실적만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 비롯해서 최소한 5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쉑쉑보다는 다른 이제 브랜드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브랜드 몇 가지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예.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사상 쪽까지 좀 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쉑쉑을 보여드렸지만 익숙한 거는 훨씬 맥도날드가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맥도날드나 이런 쪽에 좀 어떤 감자튀김의 프렌치 프라이즈 하는 것이 램 웨스턴입니다. 최근에 실적하면서 주가 좀 떨어졌지만 이런 것도 여전히 안전한 주식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역시 맥도날드가 됐건 어디 치킨을 드시건 간에 뭐 맥주를 드시건 아니면 또 하나가 이제 맛있고 뭐 청량 음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펩시코 같은 것들도 결코 좀 멀지 않았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올 봄에 주가 고가 대비 약간 밀려나 있지만 그거는 성장주가 갈 때 가치주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쉬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 언제라도 섹터 로테이션은 언제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좀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코카콜라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 또 실적을 또 좋은 걸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한 주를 몇 가지 주식을 저희 타이밍을 모이면서 트레이딩하면서 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물론 거기서 놀라운 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잘하면 좋죠. 네, 잘하신 분 분명히 있고 돈을 엄청 버시는 분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이 뭐 여기저기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업계에 꽤 있었는데 딱 2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갖고 여태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 분이. 그래요? 예, 나중에 뭐 다 돈을 벌었었던 적이 있었다 얘기하죠. 예, 그래서 꾸준히 번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제 여태까지 지인 중에서는 보면. 분명히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예, 근데 뭐 저가 아는 분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특히 어렵고 특히 미국 주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물론 미국에 현지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생활권이 다르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 않은 얘기를 제가 보기엔 주위에서 너무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뭐 지금 조금 주가가 안 좋아도 충분히 로테이션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계속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카스탁은 팔란티어입니다. 자칭 AI의 왕이죠. 예, 자신감을 엄청나게 피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본장에서는 좀 주가가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초반에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좀 입증이 됐나요? 어떤가요?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는 상당히 오래되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이자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다르지만 이제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참 그런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쉑쉑이나 펩시코나 맥도날드 얘기할 때 관심도보다 팔란티어 같은 걸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훨씬 많이 봅니다. 재밌어 하시죠? 네, 재밌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의 많이 보는 뭐 유튜브 이런 데들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성장은 항상 뭐가를 같이 오냐면 변동성이랑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뭐 타이밍을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떤 재료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등락하고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이 주식이 20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0년 상장할 때 그날 당시에 시가총액이 210억 달러였습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시가총액 보면 한 400달러까지 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또 50억 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5분의 1 10에 떨어진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반등하면서 다시 207, 80억 됐기 때문에 2020년 상장 가격은 넘어섰지만 그 위에 저 위에서 사신 분은 아직까지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흑자 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떤 벤처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사겠죠.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을 때 사겠고 그렇죠. 라운드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사는 분이 있고 보통 개인분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어떤 입장 이런 거는 많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팔란티어를 엄청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요. 다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유의성도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당 이익과 매출은 그냥 가이던스 그 업계에서 생각했던 딱 그만큼이 나왔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센트가 예상됐는데 딱 5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5억 3,300만 달러 예상됐는데 딱 5억 3,300만 달러 하기 때문에 딱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이던스가 좀 생각보다 좀 조금 위에 와 있지만 그것도 뭐 예. 차이가 안 납니다. 5억 5천만 달러가 가이던스 3분기를 예상했었는데 5억 4,300에서 5억 1,700이니까 딱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사실 보면 억 단위까지 가면 똑같고 네. 사실 그 안에 소점들하면 약간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올려놨는데 이제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게 나옵니다. 이 회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였는데요. 예. 지난 4분기죠. 4분기에 이제 갑 기준에 한 거로 기준에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도 흑자 냈고 이번 2분기에도 흑자 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조금 흑자를 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4분기 연속하면 이제 S&P 500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격. 그러니까 자격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자격인데 그러면서 이제 굳이 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되면 테슬라 같이 4분기 연속 흑자돼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인데 진짜 바로 테슬라가 좀 떠올랐어요. 떠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CEO가 알렉스 카프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번에 4분기에도 흑자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게 되면 S&P 500에 편입될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를 CEO도 얘기하고 CFO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걸 딱딱 얘기해 준다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도 보면 그 1년에 보면 제일 유행하는 1년 동안 가장 많이 썼던 새로운 용어 이런 것들을 사자성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CNN도 똑같은 걸 발표합니다. 그 가장 올해의 단어 얘기하는데 전 발음도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죠? 정확하게 하면 유례 없는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unprecedentedly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발음도 워낙 길어서 전 예. 발음도 잘 못하는데 예. CNN에서 2020년에 팬데믹 시기에 그게 워낙 많이 썼습니다. 발음도 길어갖고 근데 유례 없는 팬데믹 얘기하는 건데 오늘 딱 그 단어를 썼습니다. AI의 유례 없는 혁명의 시대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있고. 이건 지난번 분기에 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그 담당하는 그 세일즈맨이 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전화를 못 받는다는겁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하나 더 했습니다. 이 회사가 2020년에 그 상장한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현금이 쌓이는 겁니다. 순현금이 지금 30억 달러, 그러니까 그 밸런스 현금 기준 밸런스 30억 달러 쌓여 있거든요. 예. 순현금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10억 달러 이러면 또 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를. 그러니까 자사주는 지금 상장 이래 처음 하는 거거든요. 10억 달러 자사주 한다 보니까 야, 이 회사가 정말 자사주 하는데 자사주 한다는 걸 의미를 뭐겠습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주주들이 원하고 특히 젊은 주주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고 있고 다 보여줬다 오늘. 그 숫자 하나하나는 오늘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숫자. 그러네요. 그렇지만 예. 앞으로에 대한 꿈에 대해서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해줬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객 베이스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0% 늘어났고 또 그 중에서도 코머셜입니다. 그래서 정부 군 정보기관이라 민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됐을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처음에 딱 실적만 봤을 때는 야 이거 뭐야? 예상 수준? 그래서 한 마이너스 3, 4%까지 떨어지다가 예. 자사주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단어 딱 주주들이 원하는 단어 월가에서 원하는 점 딱딱 얘기하니까 한 3%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트가 되겠고요. 월가의 반응은 뭐 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해지네요. 팔란티어 확실히 다른 건 모르겠고 CEO가 주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좋은 얘기들을 다 해주니까 또 시간 내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앞으로도 관심 있게 계속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전 여기까지고요. 이항영 위원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2분기 실적 중간 점검. 중간 점검 어땠나요? 지금까지? 네, 중간 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마지막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뭐 방송을 떼서 업데이트하는 것은
어떤 뇌피셜이나 특정 증권사가 아니라 팩트셋이라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팀이 다 하기 때문에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애들이 휴가를 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없습니다.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85%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남은 것들은 이번 주 끝났고, 근데 남은 것들은 유통업만 다음 주에 나오면 끝나기 그렇군요. 때문에 물론 하나 있죠. 20 목요일 날 발표는 그 엔비디아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큰 뭐 의미가 다른 하나 별도 기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5%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거의 80% 되는 기업이 이익을 이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65% 정도 이익을 더 좋게 발표했습니다. 눈높이가 약간씩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5.2% 정도가 작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은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와 4분기, 3분기나 1%대, 4분기나 8%대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가가 약간 떨어졌죠. S&P 주식이 떨어지면서 PR이 19.2배로 예상 실적 기준 19.2배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5년 평균 18.6배라든가 10년 평균이 17.4배보다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균 이익을 상회한 정도, 부합한 건 80%였지만 상회한 정도는 7.2% 정도거든요. 그래서 5년 평균보다는 높지만 10년 평균보다는 좀 낮아갖고 그 정도, 소소한 정도라고 그러네요.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의 소비재는 이제 아마존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의 소비재, 유틸리티, 소재 섹터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섹터도 있었습니다. 깜짝 실적을 기업을 발표한 것만 보여드리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맥주 회사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좋게 나왔고 아마존, 카맥스 등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 쭉 한번 짚어주셨고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확실히 기대 이상의 실적들을 많이 발표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 달랐다는 거, 이 부분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